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인 9주차와 10주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임신 3개월에 접어들면 이제 아기가 배아 기간을 지나 태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한 달이 더 지나고 4개월 차 정도 되어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태아에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산모에게도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미리 이때의 증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직접 겪었을 때 차이가 정말 큽니다. 오늘은 임신이 처음이신 산모님들을 위해 임신 9주차와 10주차의 변화를 알아볼 건데 먼저 임신 9주차와 10주차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 9주차와 10주차에는 태아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임신 9주차, 10주차가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덧은 대표적인 임신 초기 증상으로 9주차에서 16주차까지 이어지며 입덧 증상이 없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구토와 속쓰림, 소화불량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입덧이 최고로 심해지는 시기로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참고 잘 넘기는 게 중요한데요. 심한 입덧으로 인해 음식 먹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은 양이라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섭취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기의 장기 발달이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입덧으로 인해 체중이 과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9주차가 되면서 가슴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살짝만 스쳐도 아프고 유두와 유륜이 짙은 갈색을 띠게 되며 유두를 누르면 기름 성분의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후에 태어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다면 임신 초기부터 임산부용 속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 와이어가 없고 면 소재이기 때문에 통증 완화와 유두를 통해 나오는 분비물 흡수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호르몬의 양이 증가하면서 질 분비물도 늘어나고 위장장애로 인해 변비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입덧으로 인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다 보면 변비에 걸리게 되는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장운동이 느려져서 섭취한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많이 뺏기게 되어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 10주 정도가 되면 자궁이 거의 주먹만한 크기로 커져서 주변의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뇨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결을 위해서 팬티 라이너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 아랫배의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데요. 착상통, 자궁의 크기 변화, 유산 위험성, 조기 진통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랫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프고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곤 하는데 태아가 자라고 자궁이 커지면서 주위 근육과 인대가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은 불안, 우울과 관련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은 피로, 무기력, 슬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임신 초기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신체 변화와 입덧, 피로감까지 겹쳐서 부정적인 감정의 골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산모님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을 때 뱃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임신 3개월부터는 배아가 아닌 태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급속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뚜렷한 얼굴 특징, 사지, 기관, 뼈 및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유산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태아의 변화를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먼저 생식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외부 성기 발육이 시작되는 시기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약간의 미동이 있을 경우 성별을 확인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탯줄로 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팔과 다리가 생기게 되는데 태아기로 들어서면서 꼬리가 떨어지고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하게 됩니다. 또 혀와 입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눈이 뚜렷해지고 코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며 얼굴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태아의 주요 장기인 두뇌, 심장, 폐, 신장 등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뇌의 중요한 기능을 대부분 완성하게 됩니다. 태아의 뇌세포 발달을 위해 이때 엄마가 섭취한 음식의 성분이 빠르게 태아에게 도달되어 중요한 신경관과 세포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산모들은 영양분 섭취에 더욱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본격적인 임신 증상이 시작되고 태아의 급격한 발달로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임신 9주차에서 10주차에는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덧으로 인해 자주 토하다 보면 수분 부족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혈액과 양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노폐물을 신속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데도 좋습니다. 이 시기는 태아에게 치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치아 생성에 필요한 불소와 칼슘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1000mg 정도가 필요한데 이때 우유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덧으로 인해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힘들다면 칼슘을 첨가한 오렌지 주스도 좋습니다. 점점 자궁이 커져서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쉽게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방광염에 걸리면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잔뇨감이 있고 심하면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뇨 후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방광염을 오래 방치하면 신우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형아 발생 원인 중 약물 복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서 3%입니다. 임산부의 약물 복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태내 기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형이 된 태아가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임신에서 약물 복용이 가장 위험한 때는 임신 12주 이전이라고 합니다. 산모가 매일 입는 속옷은 편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고 복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신축성이 좋은 팬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순면으로 된 흰색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은데요. 조금만 출혈이 생겨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를 충분히 가려서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뜨거운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고온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감염 위험도 높고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신 초기에는 더 이용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수칙만 임신 초기에 잘 지켜주셔도 큰 위기 없이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 10주차 정도가 되면 슬슬 준비해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먼저 분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이를 어디서 낳는 것이 좋을지, 다니는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한지, 근처 분만이 가능한 곳은 어딘지를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분만 방법은 산모의 몸 상태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함께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임신 중 태교의 일환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임신 안정기가 되면 해외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태교 여행을 떠나실 예정이라면 미리 항공사 지침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출산을 하고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시게 됩니다. 인기 많은 산후조리원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예약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11주 정도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혹시라도 산모님이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태아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태아보험 설계한 영상도 채널에 업로드해 뒀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 9주에서 10주 차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태아의 변화, 그리고 산모가 알아야 할 생활 수칙, 마지막으로 10주 차에 준비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초산이신 분들은 임신에 있어 어려운 것도 많고 이런저런 증상들로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임신 9주차부터는 태아의 주요 기관과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시기이므로 조금 더 안전에 신경 써주시고 좋은 것들만 함께 할 수 있도록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출TV도 전국에 계신 모든 산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